(11월 21일) 그러니까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양원복 아주머니는 남편과 아이들을 출근시키고 자신도 막 외출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앞집은 분명히 권우 엄마가 혼자 있을 시각인데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꼭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감금돼 있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애는 막 계속 울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파출소로 신고를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서울팔소 순경 김혜령입니다. 예. 송일 아파트라고요? 예. 옆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예, 애기 우는 소리도 나고 아마 강도가 들었는가 모르겠네요. 방도 같은 것 같아요? 얘가 송일 아파트 12동 306호라고 그랬죠? 아유, 저 큰일 났어. 어떡해. 여보세요, 사람 좀 살려줘요. 겁이 덜컥 난 양원복 아주머니는 경찰을 부르고서도 안심이 안 되는지 아파트 주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말 강도가 된 것이라면 힘을 합해서라도 몰아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웬일이야, 부셔보지. 하지만 모여든 사람들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3살 박이 권우와 권우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말에 그저 최악의 상황이 상상될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우리 앞집에 문이 잠겨가지고 애기 엄마가 안에서 막 살려달라 울고 애기도 울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유, 무슨 강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손에는 이미 권총과 가스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왜 그래요? 처음엔 밖에 있는 경찰과 아내 권우 엄마가 맞과함을 치느라 서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엔 양쪽이 모두 조용한 채 애기 울음소리만 들리기도 했습니다. 애기가 울고 전화벨이 울려도 꼼짝 못하고 있는 권우 엄마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 베란다 통해서 창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도저히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도저히 안 되길래 언뜻 생각나니까 이제 119 중부 소방서에 일단 해야겠다 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아주 황급히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일반 전화로. 그 시각 구조대원들이 있는 곳은 대규모 화학 공장. 그곳에서 특수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이곳 소방서에서는 공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아직 몇 개 안 되는 화학구조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날은 마침 실전과 똑같은 훈련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 출동, 구조 487지가 송현동 송현아파트 12동 306호 46. 다행히 신고를 받은 아파트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 특이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은 얘기는 저희들은 출동 도중 차 안에서 필히 강도에 의한 인질 사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대원들로 하여금 긴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선 동네 주민들과 경찰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집안으로의 진입. 구조대원 신변의 안전이 문제였지만 대원들은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와 먼저 출동한 경찰관들의 말을 듣고 강도에 의한 인질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가장 안전한 진입 방법으로 굴절차를 활용하여 진입하는 방법을 생각했으나 아파트 전면과 후면 모두 전선지들이 쳐여 있어 2차적인 방법으로 사다리를 전개해서 베란다 쪽에서 진입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강도에 의해서 위험성이 다소 있기 때문에 아파트 현관문 쪽에서 강도의 관심을 끌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민첩하게 대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다행히도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보통은 사고 지점으로 다가갈수록 더욱
과감해지는 게 구조대원들의 심리인데 이날만큼은 함부로 소리를 낼 수도 사고자를 불러볼 수도 없었습니다. 진입을 하니까 그 밖의 그 상황과는 달리 굉장히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하니까 더욱 마음이 긴장이 되었죠. 그래서 안방을 통해서 거실로 들어가니까 생각지도 않던 어린아이가 거기 울다 지친 듯이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를 다시 찾기 시작했죠. 근데 거실하고 다른 방을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 아주머니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에 화장실에서 아주머니 소리가 났습니다. 아저씨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애기 어떻게 됐어? 잘 있습니다. 애기 괜찮아요. 마시고. 어떻게 하다가 화장실에 갇힌 것일까? 이런 의문도 잠깐 문을 따기 위해 대원들은 손잡이를 살펴봤습니다. 손잡이는 바깥쪽 잠금 장치가 막혀있는 일명 멍텅구리 손잡이였습니다. 번호도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조금만 기다려. 저희들이 지금 가지러 따드리겠습니다. 왔습니까? 이때 야간 근무를 마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 마. 애기도 잘 있고, 애기 여기 있어. 애기도 잘 있고. 2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왜 그래? 2분만 기다리면 문이 장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열어서 그래요. 안에 몸 잠긴 거예요. 부셔. 아 괜찮아. 부시면 돼. 문을 부수라며 흥분하는 남편을 진정시키는 한편 대원들은 손잡이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톱을 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줌마 다 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옵니다, 누나. 망쳐고. 망치 걸고, 돌을 한번 쳐봐. 돌려. 이걸 돌려. 잠깐. 이렇게 돌리고. 돌려. 오케이, 빼고. 오케이. 다 빼버려. 다 빼. 오케이. 여기서 아줌마 비켜주세요. 아줌마, 아니 좀 뒤로 나가주세요. 아줌마 주세요. 비켜줘요. 비켜. 누나 비켜 뒤로. 물지 말고. 이거 끝집게로, 그렇지. 됐어. 아이고. 화장실에 갇힌 지 1시간 반. 앞집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지 30분 만에야 권우 엄마는 겨우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울지마. 자, 우리도 앉아. 청소 준비하자. 아침에 청소를 하고 이제 애를 먼저 씻기고요. 내보냈어요. 물장난이 하도 심해가지고 이제 애를 내보내고 문을 닫고 이제 제가 씻었죠. 머리를 감고 이제 나오는데 문이 갑자기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고장난 일이 없었거든요, 문이. 근데 저절로 잠겨가지고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푼을 찾았죠. 보니까 스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푼으로 열쇠 구멍에 갖다 막 꼈는데도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밖에서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현관문도 닫고 목욕탕 안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애는 밖에서 막 기절할 것처럼 막 울어대고 계속 울어대고 그래서 순간 되게 당황했죠. 혼자 남겨진 채 놀던 권우는 엄마가 질러대는 소리에 더욱 놀란 것이었습니다. 권우 엄마는 결국 소리 지르기를 포기하고 누군가 와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 도어록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건우 어머니께서 굉장히 곤혹을 치른 경우입니다. 근데 이 도어록이 고장 나는 사례를 보면은 이 부분이 걸림 부분입니다. 걸림새 부분인데 이 걸림새가 훅구와 연결돼 가지고 문을 닫히게도 하고 열리게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훅구가 훅구를 걸어주는 이 걸림새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그 여기가 변형이 됐거나 또는 닳아서 훅구를 걸어주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안에 스프링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스프링이 그 약해지거나 빠져가지고
그 후크를 걸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단순하게 자물쇠가 상당히 고장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장기적인 것입니다. 사용에 의해서, 장기적인 하지만 사용에 만약에 의해서 후크를 처음에 걸어주지 우려했던 못하는 대로 사례가 강도 있습니다. 인질 사건이었다면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원들에겐 앞으로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에 대해 그리고 권은혜에겐 또 다른 안전사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이제 멀쩡했던 문도 괜히 의심이 가고요. 이제 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방문도 그렇고 목욕탕 문도 그렇고 계속 열어놓고 생활을 하죠.